안녕하세요. 은하건축사입니다. 건축사를 꿈꿀 때 우리는 멋진 디자인과 공간을 창조하는 상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보다 훨씬 복잡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대한민국 건축산업의 아픈 현실 중 하나, 바로 1인 건축사 사무소의 고군분투와 이로 인해 고장난 한국 건축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건축사 사무소가 있다면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아마 대부분 서너 명이 전부이거나 2인 혹은 1인 건축사 사무소일 겁니다. 그 충격적인 비율과 그 비율이 만들어낸 건축 문화의 그림자를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건축사 1인 운영하는 건축사 사무소의 비율은 몇 %일까요? 대한민국 건축사 사무소의 현실을 보여주는 2022년 통계 자료를 보면 전국에 약 1만 4천 개의 건축사 사무소 중 무려 45%에 육박합니다. 거의 절반이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하는 나홀로 사장님이라는 뜻입니다. 1인 사무소를 포함하여 직원 5명 이하의 건축사 사무소 비율은 86%에 육박합니다. 반면 100인 이상 대형 사무소는 고작 0.3% 수준이죠. 저 또한 1인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소규모 늪에서 허우적대는 한 명입니다. 이 수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건축 산업의 기반이 극도로 영세하다는 증거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생존을 위한 개설입니다. 치열한 건축사 자격 시험을 통과했지만 대형 조직에 남지 못하거나 조직 문화에 염증을 느껴 일단 내 이름으로 시작하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양극화입니다. 상위 1%의 대형 사무소가 산업 전체 매출의 40%를 독식합니다. 결국 나머지 99% 사무실은 파편화된 소규모 시장에서 생존 경쟁을 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세함이 낳은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설계비와 품질의 문제입니다.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가 넘쳐나다 보니 경쟁은 불꽃이 튀고 결국 가격 경쟁으로 치닫습니다. 이 문제는 가격이 너무 비정상적이라는 겁니다. 공공건축물은 법적 기준에 따라 어느 정도 설계 대가를 받지만 전체 건축의 80%를 차지하는 민간 건축물의 설계 대가는 공공건축물의 고작 2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건축사는 건물을 짓는 행위 전체를 기획하고 법적인 책임을 지고 수많은 엔지니어링을 통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적 노동의 대가가 후려치러지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건축주들이 여러 건축사에게 제안을 받은 뒤 가장 저렴한 곳을 고르거나 심지어 아이디어만 빼가는 설계 쇼핑 관행입니다. 물론 무료로 규모 검토를 해주고 기획 설계를 해주는 건축사분들도 문제이긴 합니다만 건축사의 시간과 지적 노동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가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설계비가 싸면 어떻게 될까요? 건축사는 빠른 시간 내에 저렴한 인력으로 설계를 마쳐야 합니다. 이는 충분한 검토, 안전성 확보, 창의적인 디자인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결국 싼 설계비가 부실 설계로 이어지고 이는 부실 시공, 안전 문제, 그리고 결국 우리 도시의 품질 저하로 돌아옵니다. 좋은 건축은 절대 헐값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낮은 수준의 건축물 속에서 살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 수상자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러한 설계 문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이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고요. 2024년 12월 19일 공공건축물 건축사 대가 기준을 민간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축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입법 발의되었지만 최근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는 이유로 민간은 공공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방향 설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30년 전보다 낮은 말도 안 되는 설계비와 가중한 업무는 건축 산업의 미래를 갉아먹습니다. 어렵게 건축 공부를 한 인재들이 이 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하고 떠나고 있습니다. 인재 이탈입니다. 애초에 건축과 진학을 하지 않는다거나 대학 진학 후 전과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탈거는 진흥순회라는 유행어까지 탄생하고 있는데요. 미래를 이끌 젊은 인재가 없는데 어떻게 좋은 건축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문화적 관행입니다. 압축 성장 과정에서 빨리 그리고 싸게 짓는 것이 미덕이었던 관행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개성 없고 획일적인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우리의 아파트 공화국입니다.
디자인보다 정량적인 가치, 즉 직감만 중요시되는 문화에서는 창의성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영화를 보면 감독의 이름이, 음악을 들으면 작곡가의 이름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축물을 볼 때 건축사가 누구인지 알고 소비하는 문화가 있나요? 물론 있겠지만 극소수일 겁니다. 도시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창작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설계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누가 진정으로 혼신을 다해 영혼을 갈아 넣는 설계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정리해 봅시다.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의 고군분투는 저가 경쟁을 낳고 이는 설계 품질 저하와 인재 이탈로 이어지는 악순환이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첫째, 정부의 제도 개선입니다. 공공건축뿐만 아니라 민간건축의 설계대가 현실화가 시급합니다. 민간은 공공대가를 준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적용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율경쟁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불가능하다면 최소한의 민간대가 기준 가이드라인이라도 있어야 무한 저가수주의 전쟁이 멈출 것입니다. 소규모 건축시장의 무한 저가수주의 전쟁은 대한민국 건축문화의 암적인 존재입니다. 물론 거기에 맞게 건축사들의 능력이 개발되어야 하고 설계 도서의 품질을 확보해줘야 됩니다. 앞뒤가 맞지 않거나 시공이 불가능한 도면, 감리 현장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감리자, 저가 수주 후 추후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설계자, 이런 부분은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고 개선을 해서 당당하게 대가를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민간 대가의 기준 자체가 없어 저가 수주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터무니없는 대가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품질 확보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바로 국민들의 건축에 대한 인식 변화입니다. 건축을 단순히 집이나 투자의 대상이 아닌 삶의 공간이자 창작물로 인식하고 정당한 설계 대가를 지불할 의지를 가진 좋은 건축주가 늘어날 때 건축은 비로소 발전합니다. 건축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좋은 이미지로 기억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좋은 건축은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바꿉니다. 더 이상 어긋난 현실에 멈춰있지 말고 모두 함께 좋은 건축 문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